개장하고 32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재건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 시간 30일 히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을 했습니다. 3년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쉽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완전 휴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미 연초부터 굉장히 장기간 내로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광물 협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준 절차를 걸친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협정 발표가 나와야 할 것이며 일단은 채무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처럼 일단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사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AI 아닌가? 아니,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저렇게 1대1로 바티칸 저렇게 회의를 하나 믿지를 않았는데 네. 네, 거의 비공식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회의였는데 어찌되었건 좋은 협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본인이 이야기한 정책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재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재건과 관련돼서 이제 아마 전쟁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도심 지역보다는 좀 외곽 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 재건주 모듈러 관련주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었던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재건주 중에서 재건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순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순서. 그렇죠. 우리가 광물 협정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광물 협정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자원 개발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었다면은 네. 저는 오늘 좀 다른 섹터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오, 어떤 전쟁 섹터죠? 지역에서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많이 투여가 된 게 드론도 드론이지만 탱크가 지나다녔잖아요. 네. 탱크를 막으려면 이걸 무조건 깝니다. 무슨 지뢰. 말이죠? 지뢰. 그렇죠. 지뢰 매설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지뢰 매설과 관련된 이제 해체 관련주들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물 협정이 나온 이후에 광물 협정 개발 들어가려면 개발 구역도 어떻겠습니까? 다 전쟁 밀집 구역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지뢰 제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도 일단 뉴스 플로우 쫓아서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차트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네. 전진건설 로봇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이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광물 협정 소식으로 6%가량의 상승분 보여줬고 오늘 5일 이평선까지 네,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44,000원이라는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차트는 무너지지 않는 채로 버티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는 좀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동기어도 보실게요. 네. 대동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 이평, 20일 이동평 지금 전체적으로 수렴 형태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렴 형태 구간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게 더 안정할 수 있다. 돌파 자리는 25,000원, 24,300원 구간이니까요. 해당 구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지뢰 제거로 넘어갈게요. 네. 지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진 로봇입니다. 오. 유진 로봇.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관심도가 없어요. 관심도가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앞선 로봇주들 상승한 구간에서 좀 일부 거래량 붙인 이후에 거래량 아예 없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언제 들어가야 된다? 거래량 붙이는 순간에. 거래량 붙이면서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8,300원, 400원 라인 구간 돌파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퍼스텍이라는 종목 하나 볼게요. 오, 퍼스텍이요.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예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수주 건수 실적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네. 대장주들이 고가에서 일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언정 이 퍼스텍 지뢰 제거 관련주로 과거에도 움직였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박스권이죠. 박스권 형태로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거래량 붙이는 순간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이요. 그렇죠. 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과 관련돼서 휴전을 이야기하는 거는 평화협정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평화협정 트럼프가 좋아하는 곳 어딜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북한 관련한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북주 함께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성사시키면 그 다음 타자는 북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또 다른 협상,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화 협정에 곧 관심을 돌릴 거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북주 한번 봐야 될까요, 그럼? 대북주, 이슈가 두 개죠, 이쪽은. 오. 이슈가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트럼프 대통령 섹터 테마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탑픽은 뭐다? 정치 테마다. 테마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과거에 다뤄왔었던 구간 4월, 3월 중순부터 이미 꾸준하게 올라온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데아티아이라는 종목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데아티아이 보시면은 오늘장 중에 네,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넥스트레이드 구간도 분명히 있겠으나 하락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치 관련돼서 우리가 전날에 네. 하루 만에 대형 소식이 4개가 터져나왔어요. 맞아요. 네, 어지럽더라고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어제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만큼 눌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선이 이제 치닫는 5월 중순 말일 전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시나리오로 가셔야 된다는 점. 다만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전일이죠. 전일 휴일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넥스트 차세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반등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 돌파 한 번 정도까지만 딱 노리고 끝내면 되는 자리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아티에 해봤으니까 다음으로 현대 엘리베이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 내에서 관심도가 어찌 보면 좀 떨어졌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박스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구간에서 강한 매집세 보이면서 뚫고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되게 좋아요. 배당.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이 쉽게 넘어가진 못할 거다. 아직 불안정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어 성격으로 잘 버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지나고 나서 지금 화요일까지 쉬는 거였죠? 5월 6일까지. 네, 그렇죠. 네, 화요일까지. 5월 6일까지였죠. 5월 6일까지 쭉 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연휴 직전이니까 매도 셀링이 나오네요. 그렇죠. 매도 셀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FOMC가 있잖아요. 8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어 성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내지는 전 거래일도 마찬가지로 셀링이 났었던 구간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관련해서 사업과 명확하게 사업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북주 테마가 강하게 조금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붙어버린다면 가장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더 있었네요. 일신석재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일신석재요.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는 과거에 트럼프 대북주 대표주로 불려왔었던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도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뚫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0원 고가 돌파하는 모습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과 연결해서 대북주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이슈로는 현 시장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 한알령 관련해서 콘텐츠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3분기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이 중국의 관광객 요커를 한국으로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씩 늘어날 때마다 2조에서 3조 원의 관광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해요. 그만큼 한알령 관련해서도 콘텐츠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왔다시피 이미 우리가 가장 대장으로 뽑았었던 하이브는 이미 시세를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종목들조차도 매도 셀링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오늘도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음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고가가 3% 떴다가 지금 4%가량 등락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이브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지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오.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5만 원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30만 원 이상으로 넘겨짚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하이브가 호실적과 뭐 중국의 콘텐츠 한한령 해제 대표적인 뉴스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5월, 6월 사이, 6월 달에 가면 하이브한테 제일 중요한 소식. BTS 완전체. 아. 완전체가 돌아오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실적, 중국 한한령 해제 다 갖다 붙여 놓으면은 하이브가 사실상 22년도에 BTS 군대 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니 어땠습니까? 그냥 쭉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전략 잘 짰다고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BTS가 완전체가 아닌 시점에서도 다른 아티스트 그리고 BTS 멤버들 뭐 전역한 사람들 아직 덜 간 사람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안 잊혀지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BTS 월드 투어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원래 남자 아이돌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군대. 아. 군대 가면은 잊혀집니다. 공백기가 생기니까. 그렇죠. 어쩔 수 1년 없이. 6개월, 2년 가까운 공백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남자 아이돌들 BTS 어떻습니까? 안 잊혀졌잖아요. 한 명 한 명씩 가기도 했죠. 또. 네, 우리가 입방아에 계속 오르내리듯이 이분들에 대한 기억이 시장 내에서 팬들도 잊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월드 투어 같은 게 물론 22년도 최고조를 달릴 때와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돌들, 오빠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가요. 옛날에 G.O.D 그 풍선 부대가 그랬듯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BTS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FOMC 정도까지의 이제 유동성을 이야기를 했다시피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 셀링에 대한 시점 내지는 셀링의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다 지났다. 그러면 조정 끝나고 이렇게 강세 호재 건수들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강한 호재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추천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략해 볼 종목 어떤 종목으로 방향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다 세론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종목입니다. 오. 네, 말 그대로 세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 저는 이 세론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 27,200원 저는 현재가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들어가 봐도 된다. 인 건가요? 네, 저는 이 세론 나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미 가격적인 차트 전략을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뭐 23,000원 지지라인 이탈했었을 때 1차적인 매수 기회다. 반등 나오고 이제 고가 돌파하는 시점이 나는 눌렸을 때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 돌파 시도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을 해드렸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밴드 들어가시면 제가 차트적인 관점까지 꼼꼼히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굳이 이 세론 나오는 구간에서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냐? 지금 갭자리도 이탈이 나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실적 구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선이랑 저는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수주 건수는 물밀듯이 들려오고 네. 수주권에 대한 체결건들 이제 들어오는 게 연단이거든요. 그럼 실적 자체가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2년, 3년 이후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세론이 나오지만 네, 이제 유럽형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 진출이라는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확장형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미항에 대한 수주 건수도 우리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SMR 그리고 카스터빈까지 북미항 진출권이 함께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우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 시장 내에서 주목해야 되는 주도주를 이야기했었을 때 조선, 방산,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 LNG는 잠깐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원전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점 아직 못 사신 분들 나는 아직 부담스러워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 저는 현재 지금 자리가 네, 좋은 매수 자리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봉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목표가 높게 잡습니다. 지난 고가 넘어간 33,5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6,9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손절가라는 구간이 저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까지 또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 구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반적으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때는 말 그대로 추세가 깨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손절가를 걸어놓는데 해당 구간은 오히려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강세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강세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은 조정 기회도 짧게 주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편입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현금 일부 남겨두셨다가 눌린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접근하셔도 괜찮다. 네, 항상 분할적인 관점, 지금 시장이 8일 FOMC 전까지는 눌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 구간 세론이 나오고 있지만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